장모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가정 좀 지키라고 하세요. 이혼하겠다는 건 애엄마 책임 회피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머리끝까지 피가 솟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고 그 사람은 제 사위로 한동안 불렀던 사람인데 제 앞에서 제 딸을 그렇게 깎아내리면서도 한 번도 장모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안 하더군요. 그 순간 아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집을 손 써서 자기들 편하게 만드는 창구로만 봤구나. 나는 장모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딸을 다시 집어넣게 만들 인질이었구나.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요.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갔고, 큰아들은 지방에 나가 살고, 문제의 딸은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동안 살면서 내가 이 집안에서 그래도 버팀목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도 제 손으로 제 살림하고 연금 타는 날짜 맞춰서 공과금 내고 제 약값 아끼면서도 딸이 힘들다 하면 서울까지 전철 타고 올라가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식한테만큼은 모욕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습니다. 제 딸은요, 솔직히 말해서 나쁜 애 아닙니다. 애 낳고 나서도 회사를 다니려고 했어요. 그게 사위네 가족이 싫어한 거예요. 애는 누가 보냐. 직장 여자가 집안을 어떻게 책임지냐. 이런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딸은 직장 다녀도 된대요. 우리 집은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이럽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웃는 얼굴로 받아줬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은 내가 달려가서 메우면 되는 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걸 한번 적어볼까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요. 혈압약 먹고 무릎 파스 갈고 간단하게 죽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7시 전에 집을 나섰어요. 왜냐, 딸이 출근하기 전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사위 쪽에서는 애 봐주는 곳에 보내면 되죠. 돌봄 있으면 되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은 안 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제가 가는 거죠. 저는 무릎이 안 좋으니까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야 하고 역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갔어요. 애기 얼굴 보면 좋으니까. 딸이 덜 지치는 걸 보니까 제가 사는 맛이 났어요. 딸 집에 가면 제가 뭐부터 했냐면요. 전날 밤에 쌓인 설거지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딸은 퇴근하면 애 보느라 정신없고 사위는 회사에서 피곤하다는 말만 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집에 전날 마른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으면 그거 정리하고 냉장고에 뭐가 떨어졌나 보고 이 집이 돌아가게 구멍난 데를 메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저는 엄마니까 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걸 계속하니까 사위 쪽에서 그걸 당연한 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장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말. 처음엔 고마워 보이죠. 근데 2달, 3달 지나면 말이 바뀝니다. 장모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이렇게 살림이 어수선해요? 장모님이 오시는데 왜 애가 감기에 걸려요? 책임을 슬쩍슬쩍 저한테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그냥 넘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투가 저렇지 하면서요. 딸 부부 사이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딸이 둘째는 못 낳겠다고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딸은 몸이 안 좋아요. 첫째 낳고 나서 산후에 허리가 많이 나갔고 직장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위는 우리 집은 둘은 있어야 한다. 이러는 겁니다. 거기에 사위 어머니, 그러니까 제겐 사돈댁이죠.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따님이 너무 자기 몸만 생각하시네. 애는 부모가 희생해서 키우는 거예요. 사돈 어르신도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아직도 울립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내가 평생 희생한 걸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들먹여 싶었어요. 제가 희생한 건 제 선택이었고 제가 기꺼이 한 거였어요. 그걸 왜 지금 와서 우리 딸을 구속하는 잣대로 쓰냐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냥 웃으며 요즘은 다릅니다라고만 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거기서 바로 저는 그때는 제가 원해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딸은 아니에요 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그렇게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더는 못 살겠어. 저는 그때 딸 집으로 바로 갔어요. 새벽이었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쑤셔서 저는 원래 밖에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갔습니다. 가보니까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애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먼저 앉혀서 물을 먹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가 자기 가족들 앞에서 우리 딸을 완전히 귀가 얇은 사람, 부모 말만 듣는 사람으로 몰아가더래요. 우리 집안 문제인데 왜 내 엄마가 끼어드냐. 너는 내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지. 어머니, 딸 교육 다시 하셔야겠네. 이런 말이 오간 거예요. 심지어 사위의 누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결혼한 여자가 친정 편만 들면 그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돈 어머님이 이혼하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제가 언제 이혼하라 그랬습니까? 저는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 존재를 이혼을 부추기는 친정으로 규정해 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니까요. 우리 딸이 힘들어서 엄마, 나 너무 버겁다 하고 제 손 잡으면 그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이 나를 기댈 수 있는 기둥으로 보는 게 그 사람들에겐 싫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집안 말이 절대가 아니게 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모욕적인 말이 나온 날이었어요. 양쪽이 한번 모여보자고 해서 사위네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난 상태였고 저는 혹시라도 조정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나갔어요. 저는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정말 힘들기 때문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위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한 겁니다. 장모님, 솔직히 따님이 이혼하겠다는 건 감정 폭주예요. 장모님이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럴 때 어른이 도와줘야죠. 딸 교육을 좀 다시 시키세요. 집 나간 며느리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 끝에 사위의 아버지가 덧붙이더군요. 우리가 사돈댁을 나쁘게 보려는 게 아니고요. 사돈댁이 너무 딸 편만 들면 이 집안이 안 돌아갑니다. 딸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에요. 친정에서 발을 빼주셔야죠.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집안일, 애 키우기, 시댁 행사, 명절 다 떠맡겨 놓고 이제 와서
친정이 뒤에서 힘을 주니까 안 들어온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식탁 밑에서 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손이라 주름이 많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장모가 아니라 자기들 며느리를 다시 집에 묶어둘 수 있는 열쇠였구나.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구나. 나는 그저 딸아. 그냥 참고 살아라고 말해줄 무료 상담원이었구나. 내가 평생 해온 희생을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통제 수단으로 쓰고 있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싸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자리를 장모님도 동의했다로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딸이 법원 가서도 힘들어져요. 친정에서도 말렸다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아주 또박또박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들, 그리고 사위, 제가 지금 나이 몇인 줄 아십니까? 저는 68살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참고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플 때도 병원 뒷바라지 했고 애들 키울 때도 제 일은 다 접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제가 제 식구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제가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한테 딸 교육 다시 시켜라, 딸을 집으로 다시 들여보내라 하시는 말은요, 저는 못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사람답게 사는 걸 도와줄 겁니다. 저는 우리 딸 보고 참으라는 말 안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딸 편입니다. 식당 공기가 쫙 얼었습니다. 사위는 그제서야 표정이 좀 일그러졌어요. 장모님,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제 딸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다 봤어요. 명절마다 불러내고 애 맡기고 딸이 야근하면 가정이 우선이지라고 하고. 그런데 당신들은 단 한 번도 우리 딸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친정까지 조정하려고 하십니다. 저는 그건 안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딸 편을 들 겁니다. 사위 어머니가 그때 아주 싸늘하게 말했어요. 그럼 사돈댁이 이혼을 밀어붙이시겠다는 말로 알아도 되겠군요. 저는 미소를 짧게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더는 모욕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혼이면 이혼을 도울 겁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제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겁니다. 대신 앞으로 저를 다시는 딸 교육시키는 사람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공짜로 당신들 집안 유지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 안에 묵은 먼지가 털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남편, 아들, 딸, 심지어 사위 집안까지. 저는 늘 그래도 어른이니까 내가 낮춰야지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제 입을 자기들 입처럼 쓰려고 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마디만 더 했으면 제 딸은 또 끌려갔을 겁니다. 그게 제가 그날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침묵이 우리 딸을 더 힘들게 했구나. 그 뒤에 저는 바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저는 우리 딸 편입니다 하고 끝냈다면 그 사람들은 저 순간만 감정적이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딸이랑 같이 구청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절차, 아이 양육, 주거 문제까지요. 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적을 때 제가 옆에서 안경을 꺼내서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여기 서명해. 이건 내 권리야. 이렇게요. 그때 딸이 울먹이더군요. 엄마, 나 진짜 이래도 돼? 그래. 너 이래도 돼.
너만 고생하라는 법은 없어. 너는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어. 이젠 내가 너 편들어. 사위네 집에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얘기해보자. 애 생각을 해야지 하길래 저는 아주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혼 문제는 제 딸과만 얘기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제 딸 편입니다. 제 딸을 다시 그 집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은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톤을 바꿔서 이랬어요.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러세요. 대신 제가 들은 모욕적인 말들,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들었는지 저는 다 적어놨어요. 우리 딸한테 했던 말들도 억지로 시댁 행사 나오게 한 것도 제가 다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도요. 기억 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딸이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걸 그냥 안 볼 겁니다. 저는 무료 비서 아닙니다. 그 말을 했더니 사위 목소리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끝까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으니까 기록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진짜로 공책을 펼쳐서 썼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사위 집 근처 식당. 사위가 딸 교육 다시 시켜라 발언. 이렇게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막 하고 때려 부수는 복수가 아니라 나는 이제 당신들의 편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그걸 복수라기보다 제 존엄을 다시 제자리로 들고 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잠깐 친정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 집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애들이 주말에 올까봐, 사위네가 명절에 올까봐 방 하나를 비워놨어요. 방문만 열면 언제든 들어와서 밥 먹고 잘 수 있게요. 그런데 저는 그 방을 딸한테 줬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더는 사위네를 위해 대기하는 집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딸 짐을 들여놓는 순간 사위네 집은 알게 되겠죠. 아, 저 집은 이제 우리를 안 받는구나. 그게 바로 경계입니다. 저 자신한테도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시간, 내 돈, 내 몸은 내가 정한다. 누가 결혼을 지키라 말라 하든, 그 집안 체면을 위해 조용히 있으라 하든, 나는 안 한다. 나는 공짜 인력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뒤로도 사위네는 한두 번 더 연락을 했습니다. 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이혼만은 막아주세요였다가 나중에는 애는 우리 집 쪽에서 더 잘 볼 수 있으니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바뀌더군요. 그런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애는 우리가 볼게요라는 말은 예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딸이 이혼 못하게 해요라는 뜻이었어요. 아이를 볼모로 잡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손주는요, 우리 딸이랑 제가 알아서 봅니다. 당신들이 손주를 통해 우리 딸을 다시 묶으려고 하면 그건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막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까지도 당신들 대신 애 봐줬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미 당신들 집안의 빈자리를 많이 메워줬어요. 이제는 안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통쾌한 복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끊겼으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장모님, 한 번만요 하고 부르면 달려오던 제가 이제는 안 해요라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너무 늦은 당연함이었습니다. 나이 70 가까이 돼서야 제가 제 편을 든 겁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사냐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사위 집에 가야 하나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커튼을 제가 열고 제 물을 제가 끓입니다. 딸은 옆방에서 아이를 챙기고 있고 저는 무릎이 아프면 아픈 대로 앉아서 천천히 김치를 썰어요. 예전처럼 허겁지겁 택시 타고 오늘도 늦으면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딸이 힘들어할 때면 저는 말해줍니다.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이혼해서 내 일상을 되찾는 거. 그거 잘하는 거야. 가끔은 외롭냐고요. 사람인데 안 외로울 리가 있나요? 그래도 저는 지금이 훨씬 사람답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제 말을 제가 정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더는 딸 교육 다시 시켜라는 말을 듣고도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딸 인생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걸 말하고 나니까 숨이 더 잘 쉬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위네 집처럼 내 아이를, 내 인생을 자기들 편의를 위해 쓰려는 사람들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욕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버텼다는 걸 나누려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일 겪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제 편을 듭니다. 제 시간, 제 돈, 제 몸,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이 방송이 혼자라도 저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